지난 10월 개최된 아덱스 2021에서는 흥미로운 신무기들이 여럿 등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죠. LAMD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는 모형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연 미래의 한국형 아이언돔 설지붕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끝났었잖아요. 그랬었죠. 확 바뀐 건가요, 그 사이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2조 8,900억 원이 이제 투입될 예정이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가는 걸로 됐습니다. 램드, Low Altitude Missile Defense, 그러니까 적어도 미사일 방어라고 불리는 한국형 쇠지붕 사업. 2033년까지 개발 완료 및 배치를 목표로 한 한국형의 장사정포 요격체계인데요. 이게 동시다량으로 발사되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위협으로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등 중요 지역을 방어하는 최종 수문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게 한국형 아이언돔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체계를 소개할 때도 언급했었는데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의 방사포 공격과 같은 포탄이나 다른 장 로켓 요격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죠. 당시에 아이언돔의 수입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희 안보 환경하고 좀 맞지 않고 하마스하고 북한의 능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대응 체계라든가 이제 우리와 이스라엘이 처한 위협의 수준이 달라서 취소가 됐는데요. 최근에 우리 상황에 맞춘 한국형 아이언돔 사업인 LAMD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LAMD는 이제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주도하에 레이더, 교전통제소, 미사일 탐색기 등의 구성품 개발과 생산은 이제 방산업체가 맡았는데요. 본격적인 개발 착수에 앞서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이 이번 서울 아덱스에서 개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 물건은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라고 이제 모형을 만든 거죠. 특히 LIG 넥스원의 경우는 유도탄 및 발사대 레이더 교전 통제소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꽤 구체적으로 공개를 한 거죠.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두 업체에서 공개한 한국형 아이언돔 램드에 들어갈지도 모를 핵심 기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방사포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장님이에요. 양측 업체 모두 거리 40km 이상, 고도 10km 이상에서 로켓포나 포탄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한화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화 시스템은 이미 전투기용의 X밴드 A사 레이더를 개발했고 지난해 8월에 한국형 전투기 KF-11 보람에 탑재할 A사 레이더 CJ 1호기를 출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현재 KDDX의 다기능 레이더 즉 MFR에 그대로 반영된 만큼 이번 한국형 아이언돔에서도 레이더 시스템 부분에 힘을 아주 바짝 준 모습인데요. 이 레이더는 2023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항공기 요격체계인 LSM의 레이더고요. 다연장 로켓포인 K239 천무의 로켓 사격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숫자를 추적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 결과를 활용해서 LAMD의 탐지 체계인 다기능 레이더의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라고도 하네요. 현재 개발 중인 레이더로 100개 이상의 북한 방사포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과 파편 및 미사일을 구분 가능할 정도로 개발할 수 있다고 어필할 수 있는데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파편과 미사일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설령 앞에 날아온 미사일을 요격해서 이 파편이 막 흩어져도 그 레이더가 이건 파편이네? 요격 안 해도 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기술이 이미 확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LIG 넥스는 어떠냐? 여기는 또 여기대로 또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LIG 넥스는 신속한 탐지와 경보가 강점인 대포병 탐지 레이더 기술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LIG 넥스는 고장이 잦았던 스웨덴산의 아서K를 대체하기 위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개발해서 이미 2018년부터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라는 이름으로 전력화가 진행 중이에요. 이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는 국내 유일하게 이미 전력화가 된 면배열 A사 레이더고요. 10초 이내에 날아오는 북한 장사정포 포탄을 감지한 뒤 비행 궤도를 역추적해서 적의 도발 원점, 즉 어디서 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군이 사용 중인 스웨덴산의 아서K보다 탐지 거리는 40km에서 60km로 1.5배 이상 길어졌고 또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설계돼서 악천후 속에서도 최대 18시간의 연속 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저고도 비행체를 전문적으로 탐지하는 국지 방공 레이더도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격 체계에 대한 기능이 강화됐다라고 들리는 것 같고, LIG는 대포병 레이더 기능 쪽으로 중점을 두고 갖고 좀 조금 다른 거죠? 그게 다르다기보다는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LSM 레이더 및 전투기 레이더, 그리고 함정 탑재 레이더를 기반으로 간 건데, LIG 넥스원은 대포병 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기반은 다른데 결국은 요거는 기본 기술은 똑같아요. 결국은 레이더로 적을 탐지해가지고 추적하는 그거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제 판단해봐야 하는 거죠. 적의 포탄이나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거를 맞춰서 떨어뜨릴 요격 미사일, 이게 아직 공개가 안 됐죠. 당연한 얘기지만 LIG 넥슨의 경우는 신궁, 천궁, 해궁 등 000 시리즈 자사의 미사일에서 이 개량 버전을 내놓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LIG 넥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력화 진행 중인 천궁 혹은 천궁2와 유사한 무기 체계라고 밝혔고, 발사대는 16발 다연장 발사기네요. 한 발사대당 이거를 2개의 쉘터를 장착 가능해서 한 개의 발사대에 총 32발을 장착할 수 있고, 지금 또 한화의 경우는 현재 LSM의 대탄도탄 요격탄 체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LSMS1 요격탄이나 이것의 개량 버전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기술들이 있다고. 예. 이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에 필요한 교전 통제 기술의 경우 한화 시스템은 현재 육군 방공 C2A란 커맨드, 컨트롤하고 얼러트, 쉽게 얘기해서 지휘와 통제와 경보, 뭐 말 그대로 완전히 방공의 가장 핵심이죠. 그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뭐 함정 전투 체계, 한국형 탄도탄 작전 통제소 개발 등 내년 본격 개발에 착수한 후에야 제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아직 정확한 스펙이 나올 만한 단계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다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북한도 그렇고 또 중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 주변국들이 다 이제 다연장조차 뭐 300mm 구경에 엄청나게 큰 걸 쏘는, 사실상 예전 같으면 미사일로 분류해도 좋을 정도의 무기들을 막 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더 요격 능력이 강력해질, 그럴 건 확실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탐색 개발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탐색 개발은 이제 첫 단계예요. 모든 연구 개발에 무기 체계 주요 구성품에 대한 위험 분석과 기술 및 공학적 해석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만들 수는 있겠어? 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돼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진짜 체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체계 개발이 성공하면은 이제 시험 평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양산으로 이어지는 거죠. 2033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이 LAMD 사업은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램드 LAMD가 배치가 된다면 굉장히 촘촘한 다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국토 전역을 완벽하게 봉쇄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촘촘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좁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사일로 정말 완전히 지붕 덮지 다 덮는다, 이거는 좀 무리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상대방도 정말 그런 식으로 촘촘하게 미사일을 쫙 깔아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공격을 받는 곳은 아무래도 넓은 지역보다는 어떤 전쟁 수행의 핵심적인 어떤 시설들 내지는 우리 산업의 핵심적인 소수 시설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어떤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공 능력을 확보하고 그 외 수단으로 이제 상대방의 어떤 타격 능력을 이제 추가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걸 병행해 나간다면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충분한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